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제 12장. 앨리스의 증언. 여기 있어요. 앨리스가 작은 소리로 외쳤어요. 그 순간 앨리스는 지난 몇 분 동안 자신이 얼마나 키가 쑥쑥 자랐는지 그만 깜빡 잊어버린 거죠. 그녀는 너무나 허둥지둥 서두르며 일어나는 바람에 치맛자락 끝으로 배심원들이 앉아있던 배심원석을 몽땅 뒤엎어 버렸어요. 순간 배심원들은 아래 구경꾼들 머리 위로 우르르 쏟아져 내렸답니다. 그들은 마치 앨리스가 불과 일주일 전에 실수로 바닥에 엎질러 버렸던 금붕어, 어항 속에 있던 금붕어들처럼 이리저리 흩어져 버렸어요. 조그만 금붕어들이 여기저기 팔딱거리던 모습과 영락없이 같았죠. 아, 정말 죄송해요. 앨리스가 깜짝 놀라서 크게 소리쳤어요. 그러곤 곧바로 가능한 한 빨리 그들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다시 주워 담기 시작했답니다. 왜냐하면 금붕어 사건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래서 앨리스는 막연하게라도 이 배심원들을 당장 다시 모아서 배심원석으로 다시 넣어주지 않으면 혹시라도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모든 배심원이 제자리로 깨끗하게 돌아오기 전에는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없어요. 왕이 아주 근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모두요. 왕은 말을 한 번 더 또렷하게 강조하며 앨리스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답니다. 앨리스는 배심원석을 다시 한 번 쭈에 깊게 보다가 자신이 너무 허둥대며 움직이다가 그만 도마뱀 한 마리를 거꾸로 넣어버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불쌍한 작은 생명체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저 쓸쓸하게 꼬리만 살랑살랑 흔들고 있었답니다. 앨리스는 곧 도마뱀을 조심스럽게 꺼내서 다시 제대로 앉혀주었어요. 별로 상관은 없을 것 같아. 앨리스는 혼잣말을 했죠. 어느 쪽으로 있든 재판에는 똑같이 쓸모없을 테니까 뭐. 배심원들은 넘어져서 생긴 엄청난 충격에서 조금씩 회복하고 그들의 작은 슬레이트와 연필이 다시 손으로 돌아오자마자 아주 열심히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경위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도마뱀만은 너무 놀랐는지 충격이 너무 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입을 해벌리고 천장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이 일에 대해 아는 것이 있나요? 왕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앨리스에게 물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앨리스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단 말인가? 하나도? 왕이 의아해하며 다시 물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맹세코. 앨리스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죠. 그건 아주 중요한 말이군요. 왕이 배심원들에게 말했어요. 배심원들이 막 그걸 자신들의 슬레이트에 적으려던 순간 하얀 토끼가 불쑥 끼어들었답니다. 폐하께서 말씀하신 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겠지요. 흰 토끼는 아주 공손하고 조심스러운 어조로 말했지만 얼굴은 약간 찡그리고 있었어요. 그래,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었지. 왕이 황급히 말하며 혼잣말처럼 작게 중얼거렸답니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마치 어느 쪽이 더 그럴듯하고 좋게 들리는지 시험해보는 것 같았어요. 배심원들 중 몇몇은 중요하다라고 적고 또 다른 몇몇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적었답니다. 앨리스는 가까이 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슬레이트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 상관도 없는 걸 결국은 앨리스는 속으로 생각했죠. 그때 왕은 한참 동안 자기 노트에 무언가를 꼼꼼히 적더니 갑자기 조용히 하시오 하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러곤 마치 책을 읽듯이 낭독했답니다. 규칙 제42조. 키가 1마일 이상인 자는 즉시 법정을 떠날 것. 모든 시선이 일제히 앨리스에게로 향했어요. 저는 1마일이나 되지 않아요. 앨리스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맞아요. 왕이 짧게 말했죠. 거의 2마일이지요. 여왕이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그래도 안 갈 거예요. 앨리스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게다가 그건 정식 규칙이 아니잖아요. 폐하가 방금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건 이 책에서 가장 오래된 규칙이요. 왕이 조금 당황한 듯 말했어요. 그렇다면 제일 조여야 하겠네요. 앨리스가 영리하게 말했죠. 왕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황급히 노트를 덮었어요. 편결을 고려하시오. 왕은 떨리는 목소리로 배심원들에게 말했답니다. 아직 증거가 더 남아 있습니다, 폐하. 흰 토끼가 급히 일어서며 말했어요. 이 종이가 방금 발견되었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나요? 여왕이 궁금한 듯 물었어요. 아직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흰 토끼가 말했어요. 하지만 보아하니 죄수가 누군가에게 쓴 편지 같습니다.
그랬겠지. 왕이 말했어요. 아무에게도 쓰지 않았다면 이상하잖도. 누구에게 보낸 건가요? 한 배심원이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전혀 주소가 없습니다. 흰 토끼가 대답했어요. 겉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아요. 흰 토끼는 종이를 펼치며 덧붙였죠. 편지가 아니라 시문입니다. 죄수의 필체인가요? 또 다른 배심원이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닙니다. 흰 토끼가 대답했어요. 그게 가장 이상한 점입니다. 배심원들은 모두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답니다. 다른 사람의 글씨를 흉내냈겠지. 왕이 말했어요. 배심원들은 다시 기운을 차렸답니다. 폐하, 저는 그걸 쓰지 않았습니다. 하인이 결백을 주장했어요. 그리고 제가 썼다는 증거도 없어요. 끝에 이름이 없으니까요. 서명하지 않았다면 더 나쁘지. 왕이 말했어요. 그건 아기를 품었기 때문일 거요. 정직한 사람이라면 분명히 자기 이름을 썼을 테니까. 이 말에 모두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답니다. 이날 왕이 한 말 중 가장 영리하고 현명한 말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게 유죄의 명백한 증거예요. 여왕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전혀 증거가 아니에요. 앨리스가 큰 소리로 반박했어요. 무엇에 관한 건지도 모르잖아요. 이 종이 쪼가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읽어보시오. 왕이 명령했답니다. 흰 토끼가 안경을 쓰고는 약간 긴장한 듯 보였어요. 어디서부터 읽을까요? 폐하?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읽고 그 다음 멈추시오. 왕이 근엄하고 엄숙하게 말했답니다. 흰 토끼가 낭독한 시는 다음과 같았어요. 그들은 그대가 그녀를 찾아갔다고 했지. 그녀는 내가 수영을 못한다고 말했어. 그는 내가 가지 않았다고 했어. 그건 사실이니까 우리도 알고 있지. 만약 그녀가 그걸 계속 밀어붙인다면 그대는 어찌 되겠니? 나는 그녀에게 하나를 주었고 그들은 그에게 둘을 주었어. 그대는 우리에게 셋이나 그 이상을 주었고 그것들은 그에게서 그대에게 돌아왔지. 비록 원래는 내 것이었지만 나나 그녀가 이 일에 얽히게 된다면 그는 그대가 그것들을 풀어줄 것을 믿었어. 우리와 같던 그 모습으로. 나는 그대가 그녀가 이런 발작을 하기 전 우리와 그와 그것 사이에 끼어든 장애물이라 생각했어. 그녀가 그것들을 가장 좋아했다는 걸 그에게 알리지 마. 이것은 언제나 비밀로 남아야 하니. 세상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그대와 나 사이에만 간직해줘. 지금까지 들은 것 중 가장 중요한 증거로군. 왕이 손을 비비며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배심원은 누가 이걸 설명할 수 있다면요? 앨리스가 말했어요. 앨리스는 마지막 몇 분 동안 너무나 많이 커져서 왕의 말을 끊는 것도 전혀 두렵지 않았답니다. 이제는 왕보다도 훨씬 더 커진 것 같았어요. 그 사람에게 6펜스를 줄게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아무것도. 배심원들은 모두 자신의 슬레이트에 그녀는 아무 의미도 없다고 믿는다라고 적었지만 아무도 그 시를 설명하려 하지 않았어요. 모두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죠. 의미가 없다면 편하군. 왕이 말했어요. 굳이 애써 찾을 필요가 없으니까. 하지만 글쎄 왕은 시문을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펴고 한쪽 눈으로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그래도 의미가 조금은 보이는군. 수영을 못한다고 했지 자네. 수영 못하지? 왕이 하인에게 직접 물었어요. 하인은 슬프게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그렇게 보입니까? 저는 물 근처에도 못 가요. 실제로 하인은 온통 종이로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물에 닿으면 흐물흐물해질 게 뻔했죠. 좋아, 여기까지는 맞아. 왕이 말하며 실을 중얼거렸어요. 그건 사실이라 우리도 아네. 그건 배심원들이겠지. 나는 그녀에게 하나를 주었고 그들은 그에게 둘을 주었다. 그게 바로 타르트를 어떻게 한 건지 알겠구나. 하지만 그것들은 그에게서 그대에게 돌아왔다라고 계속되잖아요. 앨리스가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저기 있잖아. 왕이 의기양양하게 외치며 탁자 위에 타르트를 가리켰어요. 이보다 더 명확할 수는 없지. 또 그녀가 발작을 하기 전이라니 여보. 발작을 한 적은 없지? 왕이 여왕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결코 없어요. 감히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하다니. 여왕이 분노하며 잉크병을 도마뱀에게 던졌답니다. 불쌍한 작은 빌은 슬레이트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고 있었는데 아무 흔적도 남지 않자 이제는 얼굴에 흘러내리는 잉크를 써서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의 작은 얼굴이 온통 검게 물들었죠. 그럼 그 말은 당신과는 전혀 맞지 않는군요. 왕이 웃으며 법정을 둘러보았어요. 순간 싸늘한 정적이 흘렀답니다. 말장난이요.
왕이 기분 나쁜 어조로 덧붙이자 모두가 그제야 어색하게 웃었어요. 배심원은 편결을 고려하시오. 왕이 이날 20번째로 같은 말을 반복했답니다. 안 돼요. 여왕이 갑자기 외쳤어요. 선고가 먼저고 편결은 나중이에요. 그게 규칙이에요. 터무니없는 소리예요. 앨리스가 큰 소리로 반박했어요. 어떻게 선고가 먼저일 수 있죠? 말이 안 되잖아요. 입 다물라. 여왕이 얼굴이 퍼렇게 변하며 엄청나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싫어요. 앨리스가 당당하게 말했죠. 저 아이의 머리를 베라. 여왕이 최대한 목소리를 높여 외쳤지만 아무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어요. 누가 당신을 두려워하나요? 앨리스가 말했어요. 이때 앨리스는 이미 완전히 본래 크기로 돌아와 있었답니다. 이제는 여왕의 위협 따위는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당신들은 한나 카드 묶음에 불과하잖아요. 그게 다예요. 그러자 모든 카드가 공중으로 한꺼번에 날아올라 앨리스에게 우르르 쏟아져 내렸어요. 앨리스는 무섭기도 하고 화도 나서 비명을 지르며 두 손으로 필사적으로 막아보려 했죠. 그리고 다음 순간 앨리스는 나뭇잎 몇 장이 자신의 얼굴에 부드럽게 떨어지는 것을 언니가 상냥하게 털어주는 가운데 언덕가에 조용히 누워 있었답니다. 일어나, 앨리스야. 언니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구나. 예. 아, 정말 이상한 꿈을 꿨어요. 앨리스가 눈을 비비며 말했어요. 그러곤 앨리스는 자신이 기억하는 한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기묘하고 신기한 모험들을 언니에게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이야기해 주었죠. 이야기를 다 마치자 언니는 앨리스의 이마에 따뜻하게 입을 맞춰주며 말했어요. 정말 이상한 꿈이었구나. 사랑하는 아이야. 하지만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따뜻한 차를 마셔라. 늦겠다. 그러자 앨리스는 벌떡 일어나서 집으로 달려갔답니다. 달려가면서도 앨리스는 내내 생각했어요. 정말 멋지고 환상적인 꿈이었다고. 그러나 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손으로 턱을 괴고 서서히 저무는 해를 바라보며 어린 앨리스와 그녀의 놀랍고 기묘했던 모험들을 깊이 떠올렸어요. 그리고 이윽고 언니 역시 눈을 감고 꿈을 꾸기 시작했답니다. 먼저 언니는 다시 어린 앨리스를 보았어요. 앨리스의 작고 보드라운 손이 자신의 무릎 위에서 다시 다정하게 마주 잡히고 반짝이며 간절한 눈동자가 자신을 고요히 올려다보았죠. 언니는 그 목소리의 음색을 마치 실제로 듣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고 언제나 눈을 가리는 머리카락을 털어내기 위해 고개를 삐딱하게 젓는 그 익숙하고 사랑스러운 동작도 마치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들으며 혹은 듣는 듯한 착각 속에서 언니, 주인은 동생의 꿈속 괴상하고 신기한 생명체들로 가득 찼어요. 긴 풀잎은 하얀 토끼가 급히 지나가며 발치에서 바스락거렸고 겁먹은 조그만 쥐는 근처 연못을 첨벙첨벙 소리를 내며 건넜답니다. 언니는 3월 토끼와 그 친구들이 끝나지 않는 차 모임을 가지며 찻잔을 부딪히는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여왕의 날카롭고 매서운 목소리가 불쌍한 손님들에게 처형을 명령하는 소리도 들렸죠. 다시 한번 아기 돼지가 공작 부인의 무릎 위에서 콜록콜록 재채기를 했고 접시와 그릇들이 쨍그랑쨍그랑 요란하게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다시 한번 그리핀의 귀청을 찢는 듯한 비명, 도마뱀의 슬레이트 긁는 짜증스러운 소리, 그리고 짓눌린 기니피그들의 끙끙대는 안쓰러운 소리가 공기 속을 가득 메웠어요. 그리고 멀리서 불쌍한 가짜 거북의 무겁고 애처로운 흐느낌이 섞여 들려왔답니다. 언니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앉아서 자신이 다시 이상한 나라에 와 있다고 거의 믿을 지경이었어요. 그러나 눈을 뜨면 모든 것이 다시 현실의 모습으로 바뀌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풀잎의 바스락거림은 단지 시원한 바람이 스치는 소리로, 연못의 잔물결은 갈대가 흔들리는 부드러운 물결로 찻잔의 소리는 평화로운 양 방울 소리로, 여왕의 날카로운 외침은 정겨운 목동의 노랫소리로 바뀌리라는 것을요. 아기 돼지의 재채기와 그리핀의 비명, 그리고 온갖 기묘하고 기괴한 소리들은 모두 농장의 떠들썩하고 활기찬 소음으로 바뀌겠죠. 멀리서 들려오는 소의 푸근한 울음소리는 가짜 거북의 무겁고 애처로운 흐느낌을 대신할 것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언니는 자기 어린 동생이 훗날 훌륭한 성인이 되어서도 나이든 해에도 여전히 순수하고 단순하며 사랑이 가득한 마음을 변함없이 간직하리라 상상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또 다른 어린이들을 자신의 곁에 다정하게 모아 이상하고
신비로운 이야기로 그들의 눈을 반짝이게 하겠지요. 아마 오래전 이상한 나라의 꿈 이야기처럼 말이죠. 언니는 그 아이들의 순수한 슬픔에 함께 아파하고 그들의 기쁨 속에 진심으로 기쁨을 느끼며 자신의 어린 시절과 행복했던 여름날들을 따뜻하게 떠올리겠지요.